이번 영상부터 새로운 단원 평면 벡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그럼 벡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양들이 존재합니다. 길이, 부피, 속력과 같은 크기만을 갖는 양이 있는가 하면, 네, 힘과 속도 같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양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길이와 부피, 속력 같이 크기만 갖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르고, 힘과 속도와 같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화살표입니다. 네, 화살표의 길이로 네, 크기를 표시하고 네, 화살표의 방향으로 네, 힘의 방향을 표시할 수 있겠죠? A에서 B까지 네, 요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하면 네, 크기는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되고 방향은 네, 요런 방향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점 A와 점 B를 화살표로 연결해서 표현하고 네,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를 벡터 AB라고 읽는데요. 알파벳의 소문자 스몰 a를 써서 네, 벡터 A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점 A를 이 벡터의 시점, 벡터가 시작하는 점이라고 부르고 이 점 B를 벡터가 끝나는 점, 종점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벡터의 크기는 바로 이 선분의 길이가 되는데요. 기호로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벡터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됐죠? 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화살표로 표현하고 그 크기는 네, 이렇게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1이고 AD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런 벡터들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벡터 BC. 벡터 BC는 점 B에서 출발해서 점 C까지 가는 네, 바로 요 벡터를 말하는 거겠죠? 네, 이 벡터의 크기는 바로 이 선분의 길이 네, 2입니다. 그리고 벡터 CD는 네, C에서 출발해서 D로 가는 벡터니까 네, 바로 요 벡터를 말하는 거겠죠? 이 벡터의 크기는 요 선분의 길이 1이 되겠죠. 자, 벡터 AC는 A에서 출발해서 네, C로 가는 네, 바로 요 벡터를 말하는데요. 요 선분의 길이는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요 선분의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AC의 크기는 네, 루트 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벡터 BD 역시 네,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벡터 AC와 크기가 같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루트 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벡터의 뜻과 표현 또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요번에는 벡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벡터는 크기가 다양한 벡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중에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도 있는데 그런 벡터는 크기가 0이 되어서 우리가 0벡터라고 부르는데요.
기호로는 이렇게 숫자 0 위에 벡터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벡터 AB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자, 벡터 AB와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으니까 요렇게 시점과 종점을 바꾸어서 벡터 BA라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방향이 반대니까 반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이런 벡터를 바로 벡터 AB의 역벡터라고 부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는 평면 벡터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인데요. 평면 벡터라는 것은 평면에서의 벡터를 말합니다. 우리 평면이라는 건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이런 2차원의 평면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2차원 벡터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로 평면 벡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원에 가서 우리가 공간 벡터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공간 벡터는 X축, Y축, 이때 Y축은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Z축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Z축. 요렇게 X, Y, Z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3차원 벡터. 이거 공간에서의 벡터이기 때문에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진 거는 평면이 아니라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의 벡터는 공간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벡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개의 벡터 중에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어느 때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벡터 A와 B가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서로 다른 위치에 있겠죠. 그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우리는 이들 두 벡터를 서로 같다라고 말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등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요 문제에서 직사각형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벡터 AB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벡터 DC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벡터는 선생님이 여기에 만든 벡터 AB와 벡터 DC는 시점과 종점이 서로 다른 벡터예요. 그쵸? 벡터 AB는 시점이 여기 있고 종점이 여기 있고 벡터 DC는 시점이 여기 있고 종점이 여기 있는 벡터잖아요. 그런데 두 벡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두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같은 벡터끼리는 평행 이동하면 겹치게 되겠죠. 이렇게 같은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이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벡터 AB와 서로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벡터 AB는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인 이 벡터죠. 한번 표시해 봅시다. 벡터 AB는 여기 있는 벡터예요. 자, 우리 같은 벡터를 찾을 거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벡터 AB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는 여기에 있는 벡터 DC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구하여라 라고 말은 했지만 크기가 같은 벡터들은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아서 찾을 수는 있는데 벡터가 서로 같을 때는 크기뿐 아니라 방향까지 같아야 하니까 서로 같은 벡터는 이렇게 벡터 DC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벡터 OC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벡터 OC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벡터 OC는 O가 시점이고 C가 종점인 요런 벡터죠. 자, 이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선 벡터 OC의 방향을 바꿔줘서 벡터 CO라고 쓴다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되는 거 맞죠? 요렇게 우선 자기 자신의 방향을 바꾸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하나 찾았습니다. 또 요런 방향에서 찾아야 하니까 또 다른 벡터는 여기 벡터 OA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요 같은 선상에 있어야 방향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벡터 OC와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벡터 또 하나는 벡터 OA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끼리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벡터끼리 더하는 방법은 크게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하나하나 한번 알아봅시다. 벡터의 덧셈에서 삼각형법이라는 것은 AB라는 벡터는 이렇게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벡터로 잡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BC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BC는 요 벡터 AB의 종점인 B를 시점으로 하는 요런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한 벡터의 종점과 한 벡터의 시점이 일치할 때 요런 벡터를 더한 결과는 벡터 AC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삼각형법이에요. 벡터 AB를 스몰 a라고 나타내고 벡터 BC를 스몰 b라고 나타내면 두 벡터의 합, 요 AC라는 벡터를 벡터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벡터 C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식으로는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삼각형법으로 벡터를 더하는 거는 요렇게 한 벡터의 종점과 한 벡터의 시점이 같을 때 요 같은 두 문자는 빼고 양 끝에 문자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AB와 벡터 BC를 더하면 벡터 AC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평행사변형법. 평행사변형법은 벡터 AB와 벡터 AD 요 때는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죠.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 AB가 여기 있으면 벡터 AD는 이렇게 있는 벡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벡터의 덧셈을 할 때 우리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는 같은 벡터라고 생각해서 지금 요 벡터 AD를 평행 이동해서 BC 벡터로 요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AD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 BC 벡터로 만들어서 삼각형법처럼 더한다면
벡터 AC가 바로 요 두 벡터, 벡터 AB와 벡터 AD의 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D 벡터를 BC 벡터로 평행 이동해서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두 벡터, 시점이 같은 두 벡터가 있을 때는 두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것처럼 평행사변 두 벡터와 평행한 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해주는 모양으로 두 벡터의 합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더하는 것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AB 벡터는 벡터 A, AD 벡터는 벡터 B라고 하면 AC 벡터는 벡터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벡터의 합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 구분될 수 있어요. 삼각형법은 두 벡터에서 한 벡터의 종점과 한 벡터의 시점이 일치할 때 같은 문자는 생략하고 양 끝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행사변형법은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할 때인데요. 이때는 두 벡터와 평행한 요 선을 그려줘서 대각선을 연결한 것이 두 벡터의 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그림으로 나왔을 때 두 벡터의 합을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벡터 A와 B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두 벡터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 두 벡터는 지금 시점이 일치하는 상황이니까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덧셈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B 벡터와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줍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B 벡터와 평행한 보조선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A 벡터와 평행한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벡터의 합은 여기서 이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해줘서 평행사변형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벡터가 바로 두 벡터 A와 B의 합벡터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두 벡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행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삼각형법을 사용하고 싶으면 두 벡터의 종점과 시점을 일치해 주시면 되고, 평행사변형법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벡터 B를 여기 벡터 A의 종점과 연결해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이런 모양으로 평행 이동할 거예요. 벡터 B를 평행 이동해서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때의 두 벡터의 합은 벡터 A의 시점부터 벡터 B의 종점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두 벡터의 합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벡터 A는 이렇게 생겼고 벡터 B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벡터 B를 평행 이동해서 A의 종점과 일치시키면 삼각형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벡터 B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시면 여기가 벡터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은 벡터 A의 시점부터 벡터 B의 종점을 이렇게 연결해준 요 벡터가 두 벡터의 합,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두 벡터의 합을 나타낼 때는 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에서도 숫자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벡터끼리 더할 때는 네, 순서를 바꾸어서 더해도 네, 같은 벡터가 되고 세 벡터를 함께 더할 때는 어느 두 벡터를 먼저 더한다 해도 네, 그 벡터의 합은 같다는 네, 결합 법칙도 성립하니까 네, 이용해서 덧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벡터는 크기가 0인 벡터였잖아요. 0벡터와의 합은 네,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역벡터와의 합은 네, 0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에는 네, 요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식으로 나와 있는 벡터의 덧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벡터 AB와 벡터 BC, 벡터 CD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벡터 AB와 벡터 BC, 벡터 AB의 종점과 벡터 BC의 시점이 일치하는 벡터죠? 네, 이럴 때는 우리 요 두 벡터의 합을 벡터 AC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삼각형법에서 배웠으니까 네, 요 두 벡터의 합은 벡터 AC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벡터 CD를 더하면 네, 또 이 두 벡터 역시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는 벡터니까 네, 같은 벡터 생략해주고 벡터 AD라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는 벡터,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는 여러 개의 벡터를 더하게 될 때는 네, 맨 처음 벡터의 시점과 맨 마지막 벡터의 종점만 네, 이렇게 연결해서 답을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벡터 AB가 나왔고요. 벡터 DA, 벡터 CD, 그리고 빼기 CB라는 벡터가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벡터의 뺄셈을 안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빼기로 표현된 이 벡터는 네, BC 벡터의 역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준다면 네, 벡터 AB 원래 있었고 DA 더하기 CD에다가 요거는 더하기로 바꾸고 벡터 BC로 네,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으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네, 벡터의 순서를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벡터 AB, 그 다음에 벡터 BC, 네, 그 다음에 벡터 CD, 그 다음에 벡터 DA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일 때는 네, 맨 처음 벡터의 시점과 맨 마지막 벡터의 종점을 써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벡터 AA가 되죠.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는 뭐다? 네, 0벡터입니다. 이 벡터의 덧셈 결과는 네, 0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벡터 AB와 벡터 AC가 있습니다. 네, 벡터 AB와 벡터 AC는 네, 시점이 일치하는 벡터죠.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의 뺄셈은 네, 두 벡터의 뺄셈은 뒤에 오는 벡터의 종점과 앞에 오는 벡터의 종점을 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거 먼저 해서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바로 벡터 AB와 벡터 AC의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AB와 벡터 AC의 차는 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먼저 오는 벡터와 뒤에 오는 벡터의 종점을 연결해 주는데 네, 뒤에 오는 벡터의 종점 먼저, 뒤에 오는 벡터의 종점을 시점으로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벡터 AB를 A 벡터라고 하고 네, 벡터 AC를 B 벡터라고 한다면 네, 바로 이 벡터가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벡터의 뺄셈은 네, 이렇게 시점이 일치하는 네, 벡터끼리 시점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뒤에 거 먼저 써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으로 벡터의 뺄셈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여 있는 벡터에서의 뺄셈은 네,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도록 벡터를 평행 이동해 주면 되겠죠? 벡터 A와 벡터 B의 시점이 일치하도록 벡터 A를 평행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점이 일치하도록 여기서부터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평행 이동해가지고 벡터 A를 네, 여기에 놓아주면 네, 두 벡터의 차는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는 거니까 뒤에 벡터의 종점과 앞에 벡터의 시점을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네, 바로 이 벡터가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벡터가 되겠죠. 되죠? 네. 자, 그럼 다음 그림에서는 자, 이 그림에서는 벡터 B는 여기 놓여 있고 벡터 A는 여기 놓여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벡터의 시점이 같아지도록 평행 이동해 봅시다. 네, 여기서는 벡터 B를 평행 이동하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도록 벡터 B를 평행 이동하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 벡터는 벡터 B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한 후에 두 벡터의 차는 네, 벡터 A 빼기 벡터 B는 두 벡터의 종점끼리 연결해 주면 되는데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을 시점으로 해서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벡터가 바로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방향이 같은 네, 두 벡터의 뺄셈을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요. 역시나 당황하지 말고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도록 평행 이동해 줍니다. 여기서도 벡터 B를 평행 이동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시점이 일치하도록 벡터 B를 평행 이동하면 네, 벡터 B는 네,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벡터 B예요. 자, 그러면 두 벡터의 차는 네, 두 벡터의 종점끼리 연결해 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벡터 B의 종점에서 벡터 A의 종점을 네, 연결해 준 요 벡터가 바로 벡터 A와 벡터 B의 차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으로 벡터의 뺄셈 네, 표현하는 거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이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네, AB 벡터는 네, A 벡터라고 간단하게 부르고 AD 벡터는 벡터 B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벡터를 벡터 A, 벡터 B로 나타내시오 그랬네요. 벡터 DB를 벡터 A와 벡터 B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우선 벡터 DB가 어디 있는지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네, 벡터 DB는 네, 점 D를 시점으로 하고 점 B를 종점으로 하는 네, 요런 벡터가 되겠네요. 자, 이 벡터가 바로 벡터 DB입니다.
자, 이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벡터 DB는 벡터 B의 종점과 벡터 A의 종점으로 표현된 벡터죠. 두 벡터의 종점으로 표현된 벡터라면 네, 이 벡터는 바로 두 벡터의 차죠. 네, 뒤에 오는 뺄셈에서 뒤에 오는 벡터의 종점을 시점으로 하는 거니까 네, 벡터 DB는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벡터의 차 그림을 이용해서 선생님 표현했어요. 자, 이번에는 벡터 CA를 한번 봅시다. 벡터 CA는 어떤 벡터인가요? 네, 벡터 CA는 C를 시점으로 하고 네, A를 종점으로 하는 네, 요런 벡터네요. 벡터 CA는 네, 요런 벡터입니다. 자, 이 벡터는 벡터 A와 벡터 B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벡터의 덧셈에서 평행사변형법 생각나세요?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 지금 벡터 A와 벡터 B는 시점이 일치하는 벡터죠. 이 두 벡터의 합은 바로 A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 봅시다.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은 벡터 AC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럼 벡터 CA는 뭐죠? 네, 벡터 AC의 역벡터가 되겠네요. 벡터 CA는 벡터 AC의 역벡터니까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벡터 AC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결국 벡터 CA는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벡터의 정의부터 벡터의 덧셈과 뺄셈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벡터의 실수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